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시스템, 작은 거든 큰 거든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의 물리적인 소스 파일을 만드셔야겠죠. 물리적인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여기에다가 블라블라블라 모든 기능을 프로그램 하나의 파일에다가 소스에다가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추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물리적인 그 개발 소스 파일에다가 모든 기능,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다 몽땅 그리고 그 안에 영역도 각각이 담당하는 기능, 역할, 뭐 이런 거 다 구분하지 않고 여기다 몽땅 그려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죠. 그런데 혼자 개발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개발할 거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각각 담당하는 파일들을 각각 만들어서 그 실제 코딩할 때는 하나의 파일을 되도록이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개의 파일로 기능을 나눕니다. 자,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에 몽땅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죠. 파일로 나누는 그 기준을 이제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 파일을 나누는 기준을 관심사라고 해요. 관심사. 예, 그래서 소스를 하나의 물리적인 파일에다가 몽땅 그려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소스 파일을 분리하고 분리된 파일에 있는 각각의 소스들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게 추천이 되는데, 그러면 이 파일을 나누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그걸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사의 분리가 코드의 재사용, 그리고 향후의 설계 패턴에서 가장 먼저 이해될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심사의 분리는 SOC라고 합니다. Separation of Concern.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관심사의, 어떤 특정 관심사에 의해서 소스 코드를 분리하고 이 코드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는 건 얼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소스를 특정 관심사로 코드를 분리하는 설계 원칙을 관심사의 분리라고 합니다. 예, 여기. 특정 기준,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코드를 분리시키는 설계 원칙을 SOC, 관심사의 분리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분리된 소스들은 개개의 관심사를 해결해요.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를 했겠죠. 그럼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별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요. 관심사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보통은 파일이 분리가 된다는 거. 자, 관심사의 분리기법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모듈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관심사의 분리기법으로 해서 물리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이제 뭔가 소스들을 몽땅 그리지 않고 분리해요. 분리를 하면 이 분리된 소스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일에서 이게 이제 A다. A.js 파일이라고 하죠. A.js 모듈 아니면 TS라고 하던 요거는 B.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약자예요. 모듈 파일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A는 A에 대한 뭐 업무에 대한 거든 A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기능만 있어요. A의 관심사. A라는 관심사 해결을 위한 코드의 집합. 자, A라는 관심사가 이제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영역에 지가 담당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 커팅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의 공통 관심사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횡단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고요. B는 B라는 관심사를 해결하는 거야. 예, 목적 자체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자, C는 C라는 거. 자, 그래서
B 입장에서 B라는 관심사를 해결을 하는데 A 관련되어 있는 뭔가 기능을 활용해야지 그 B의 관심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그러려면 B는 A를 참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A의 기능을 불러와서 A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A의 코드는 A 안에서만 작동되는 코드가 아니라 A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게 개발해서 각각의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코드의 집합으로 만드는 걸 모듈 또는 모듈러라고 해요. 모듈 또는 모듈러. 이 안에서 A.JS에서 이 안에서만 A 기능을 독립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A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현한 기능 중에 B에서도 그 기능, 특정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출을 시켜줘야 돼. 예, 바깥쪽으로. 예, A의 특정 기능을 B 쪽이 쓸 수 있게끔 노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파일들을 모듈 파일 또는 모듈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모듈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관심사 기반의 물리적인 파일들이 존재하고 이 파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파일이 쓸 수 있게끔 재사용될 수 있는 구조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듈 여러 개 이런 것들을 단일 모듈이라고 하고 모듈의 집합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은 모듈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모듈러 프로그램입니다. 예, 범용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예,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의 집합. 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시스템에서는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대규모 시스템이나 그리고 좀 더 유지보수나 테스트나 이런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재사용 가능한 모듈러가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모듈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담보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모듈러를 할 때 특정 기준으로 분리를 하겠죠. 관심사라는 기준으로. 그러면 그리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개발의 효율성을 담보시켜 줘야 됩니다. 예, 대규모 시스템 개발할 때 반드시 이게 기본이에요. 예. 자, 코드의 분리 및 재사용 가능한 소스의 분리 기준이 관심사고요. 분리된 소스들은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제공하는 모듈러 과정을 거치고요. 뭐 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좀 분리할게요. 관심사의 분리 관점에서 재사용 하는 코드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물리적.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어. 분리가 됐는데, 이 분리된 이 모듈들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 논리적 단위로 나눠져요. 자, 물리적이라는 건 실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파일 단위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파일 단위로 쪼개지는 걸 물리적 단위라고 하고요. 논리적 단위라는 것은 B를 A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름을. 기능을 호출할 때나 속성을 호출할 때, B라는 모듈 안에 있는 기능과 뭐, 속성을 또는 클래스를 외부에 제공할 때 어떠한 이름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단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네임스페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누든 논리적으로 나누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물리적인 단위로 해서 파일을 나누거나 나누어진 파일들을 묶어 놓은 것을 패키지,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물리적 단위의 파일들의 묶음, 맞나요? 묶음을 갑자기 없던 걸 넣으려니까 또 그러네요. 자, 물리적 단위의 각종 파일들의 묶음을 패키지,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다 익숙한 용어시죠? 예, 뭐 프론트엔드도 백엔드도 다 쓰는 용어들이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누는 구분을 네임스페이스 또는 다른 용어로도 언어별로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네임스페이스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어쨌거나 물리 논리적으로 구분된 소스들은 일반적으로 참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기능을 재사용을 해요. 예, 이 참조 중요합니다. 참조. 예. 그래서 프로그램 본연에 우리가 늘상 그냥 알고 모르고 그냥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유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늘상 그냥, 뭐, 설치되어 있는 오픈소스 패키지든 아니면 다른 팀원이 개발한 개발 소스의 클래스든 라이브러리, 모듈이든 이걸 불러오려면 참조라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불러오죠. 그리고 참조를 한 다음에 뭐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를 만들려면 이제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기능을 실현을 하고요.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논리적이든 물리적으로 구분된 소스를 실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 심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기능을 재사용을 합니다. 서로가 이 기능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참조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관심사의 분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코드 재사용 기법과 문제점들. 예.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관심사에 의해서 이제 나눠요, 파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논리적인 기준으로 나눌 때 이런 관심사에 의해서 나눕니다. 크게 보면. 자, 먼저 비즈니스적인 관심사. 여기다가 자, 관심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나눠요. A, B, C로 나누는데 어떤 기준으로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거냐? 자,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 관심사가 있어요. 자, 프론트엔드 분야든 백엔드 분야든 대부분 시스템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 소스가 만들어지고요. 보통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업무라고 해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로직. 자, 대부분 이제 업무 기준으로 업무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과 업무별 고유 기능을 개발 소스를 물리적, 논리적 단위로 또 나눕니다. 예, 그래서 업무 단위로 나눈다는 거예요. 업무별로 비즈니스적 관심사. 그래서 얘는 A가 아니라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면 제품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프로덕트 JS예요. 제품과 관련된. 예, 현재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등록된 걸 가져와서 카테고리 구성해서 이렇게 쫙 보여주고 요거 예, 업무에 관련된 거죠. 제품. 예. 요거는 제품이라는 관심사. 그 제품을 사용자가 카트에 담든 몰라들 하려면 멤버라는 관심사가 있을 거잖아요. 회원이라는 관심사.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서,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카트에 담고 하는 이런 행위. 예, 이런 거 다 회원과 관련된 거. 아니면 오더라고 하든지.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오더.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비즈니스적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의 기준을 업무별 단위로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예. 업무별로. 그리고 업무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도 있잖아요. 예. 업무별 공통 기능. 어, 음, 여기 세 개 모듈에서 메일을 보내야 돼. 예. 주문이 발생했으면 주문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프로바이더한테, 제품 제공업체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회원 환영 가입 메일을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주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이 떨어졌어. 재고가 갑자기 바닥이 났어. 그러면 안내 메일을 보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런 메일을 보내는 건 세 개 업무의 공통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공통 기능을 별도의 이제 모듈로 따로 띄워놔가지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커먼이라는 모듈을 만드는, 어,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인증과 권한, 이런 것들도 공통이죠. 어떻게 보면요.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개발 시에는 공통 기능 개발팀이라는 게 보통 따로 있습니다. 예, 모든 팀에서, 모든 업무별 개발팀에서 공통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한쪽 개발팀, 공통 개발팀에서 만들죠. 보통 그런 거는 UI 공통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백엔드 같은 경우는 공통 코드들 관리, 공통 코드 있죠? 각종 코드성 데이터들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공통 기능 개발팀에서 하죠. 그리고 공통 라이브러리, 공통 컴포넌트, 화면 쪽 개발하는 쪽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다 공통 개발팀에서 개발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하이라키컬한 아키텍처,
예, 구조, 이런 것들도 공동개발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요. 예, 큰 경우는 보통 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적 관심사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파일들이든 논리적인 파일들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자, 시스템 역할 기반의 관심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이제 후반부에 백엔드 할 때 더 설명드릴 내용이긴 하는데, 자, 이제, 뭔가 이제 코딩을 할 건데, 코딩하는 영역이 프론트엔드야. 프론트엔드의 주요 역할은 뭐죠? 예. 사용자가 실제 쓰는 거죠. 사용자랑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게 프론트엔드의 주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실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려면 요즘은 다 UI, UX로 하죠. 그래서 UI가 있어야 돼요, UI. 예, 그게 웹으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한마디로 화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화면을 개발하는 쪽에 대한 관심사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은 그 자신들이 개발하는 코드가 화면입니다. 예, 관심사가 그 화면 개발이에요, 화면. 상호작용하는 쪽, UI, UX가 주요 관심사예요. 즉,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덕, 뭐 이건 JSX라고 표현을 할게요. JSX. 예.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에서 화면을 표현해 주는 UI 문법을 제공해 주는 영역이죠. 아니면 TS. 예. 그래서 어쨌거나 JSX나 HTML이나 뭐 JSP나 뭐 PHP나 이런 것들이요. 예, 실제 이제 웹페이지를 담고 있는 HTML과 CSS 어 그리고 순수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해주는 영역에 대한 소스 파일이죠.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영역이거나 아니면 번들링해서 만들어주거나 또는 실제 그러한 영역을 UI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로그인 화면이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이 있고 로그인 버튼이 있는 그런 영역.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의 관심사는 그 해당하는 업무도 있지만 시스템적 관심사는 인터랙션이에요. 사용자한테 인터랙션,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UI를 제공해 주는 게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 걸 시스템적 역할 기반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레이어로 구분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별로 나누고 업무별 밑에서 또 이렇게 시스템 역할 기반의 관심사로 쪼개기도 하고요. 시스템 역할 관심 기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업무별로 쪼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팀마다 다르긴 한데 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역할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를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레이어 안에서 업무별로 쪼개고요. 어, 특히 이제 업무가 많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가 적은 경우는 업무별로 쪼개고 그 밑에서 시스템 관심사인 뭐 UI 레이어 아니면 이따 클린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릴 뭐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뭐 레파지토리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쪼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먼저 쪼갤지 비즈니스적 관심사로 먼저 쪼갤지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업무가 다뤄야 될 업무가 아주 많은 경우, 아주 많아봤자 이 시스템 역할 기반 관심사보다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스템 역할 관심사는 많아봤자 한 네다섯 개일 겁니다. 시스템 역할 기반의 관심사는 네다섯 개일 건데 업무의 관심사가 다섯 개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어쨌거나 적은 것을 먼저 상단에 구조를 잡아놓고 밑에서 푸는 게 더 낫겠죠. 그게 효율적일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 역할 기반의 관심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소스 간의 역할 및 목적에 따라서 레이어라는 걸로 해서 계층을 나눕니다. 계층. 예, 그 각각의 계층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상호작용하는 역할, 그거는 UI, UX,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보험 수가를 계산해야 돼요. 예, 원무과에서 결제를 이제 사용료를 결제를 하는데 보험 수가를 계산을 해서 병원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로직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 로직만 가지고도 코드량이 상당히 되고, 예,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생각보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서비스 레이어를 별도로 둬서 비즈니스적인 로직을 관리하는 영역을 따로 둬서 그 안에서 업무별로 또, 각각의 비즈니스, 어, 레이어들을, 파일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업무별로 나눠져 있는 그 소스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소스 관리하는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들이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을 바라보고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될지에 대한 영역 보통 이제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또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DAO, DAL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이 영역을 레파지토리 레이어라는 영역에서 레파지토리 패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최종적으로 영속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NoSQL DB를 바라보고 데이터를 CRUD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 이 영역을 이제 레파지토리나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를 통해서 구현을 하죠. 이런 형태의 계층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기본적으로 시스템 그 레이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역할 관심사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나누는 것을 시스템적 역할 기반 관심사라고 해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해서 레이어 기반의 기능 그 업무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심사로 쪼개는 거죠. 이 클린 아키텍처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린 아키텍처, 전통적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레이어드 아키텍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적 관심사에 의한 분리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오더 레파지토리. 오더 레파지토리 제이스, 요거는 오더, 뭐가 될까요? 오더 비즈니스, 오더 서비스라고 할까요? 요즘은 비즈니스랑 서비스 한 대로 묶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 서비스.js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게 주 담당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만 처리하고 실제 데이터 처리는 오더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이쪽에 DB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오더 TSX. 예, 요거는 이제 리액트로 보면, 주문하는 화면, 컴포넌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컴포넌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화면에서 백엔드로 던져주면, 백엔드에서 받아서, 로직을 추가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된 로직을 DB에다 반영해야 되니까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한다.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관 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횡단관 심사는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해서요. 횡단관 심사.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UI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본다고 하면 자,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UI를 통해서 데이터를 던졌어. 던지면 로직이 있으면 로직을 처리하고 로직이 없으면 그냥 던져줍니다. 레파지토리에다가. 그러면 레파지토리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뽕 놓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요. 레파지토리가 가져와서 로직 태울 일 있으면 로직 태우고 없으면 그냥 중간에 넘겨주고 최종적으로 백엔드에서 전달된 내용이 프론트엔드의 화면에 표현이 된다. 요게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어, 횡단관 심사는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가 횡단관 심사예요. 요게 이제 횡단관 심사. 자, 횡단관 심사는 모든 레이어에서 예, 업무도 그렇죠. 자, 비즈니스적으로 반드시 뭔가 반드시 관리돼야 되는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는 시스템 기반, 레이어드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모든 레이어에서 공통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프로그래밍, 여기도 프로그래밍, 여기도 프로그래밍. 어디서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항상 에러는 나올 수 있죠? 그쵸? 에러는 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에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백엔드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백엔드 안에서도 각각의 레이어별로 각각 에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 관심사는 이런 레이어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외 처리. 에러가 났으면 난 내용을 그대로 클리어 보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에러가 났으면 로깅을 해. 일단 시스템 백엔드 같으면 백엔드 쪽에서 에러가 났으면 무조건 트라이 캐치를 걸어서 어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 발생된 에러 내용은 서버의 물리적인 디렉토리에 로그 파일을 쌓아서 저장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통합해주는 노에스케일이나 아니면 뭐 이런 DB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관계자들한테 메일을 날려줘서 시스템에서는 에러는 났지만 예외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은 작동되게끔 흘러가더라도 실제 물리적인 에러가 난 사실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에 대해서 트라이 캐치 블록에서 특히 캐치 블록에서 노티피케이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까지 구현을 해서 바로 주기적으로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 에러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외 처리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보안. 예. 어느 분야든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보안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 뭐 특히 백엔드 같은 경우 회원 가입을 하면 사용자가 사용자 암호하고 이메일 주소랑 암호를 입력해서 하는 직접 회원 가입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 암호는 단방향 암호라 해서 해시 알고리즘으로 해서 알 수 없는 문자열로 해서 우리 쪽 DB에 저장이 돼야 돼요. DB가 털려도 알 수 없게끔 뭐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슈퍼컴퓨터 돌리면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암호의 단방향 암호화로 해서 해시 알고리즘에서 복화가 불가능한 형태의 사용자 암호를 암호한다거나 또 사용자 개인정보도 있죠.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다 뚫리면 중국에서 바로 전화 와요. 그런 거 정보까지도 복화가 가능한 암호화를 적용해서 저장을 한다. 뭐 복화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거는 단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론트엔드 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안이나 예외, 이런 게 대부분 그렇고요. 로깅도 있네요.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횡단 관심사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들을 한 곳에다 모아서 횡으로 이렇게, 기능을 구현해놓고, 각각에서 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횡단 관심사. 그래서 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게 다 돼 있어야 돼. 이게 다 횡단관 십사까지 다 구현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큰 시스템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당연한 거지만 그 비즈니스 고유의 기능에만 집착하고 거기만 개발하면 땡인 그런 시스템들은 작은 시스템들은 이런 것까지는 많이 신경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큰 시스템을 개발해 봐야지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횡단 관심사를 해결하는 수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횡단 관심사는 어떻게 구현해야 돼? 뭐 각각의 업무별 관심사들은 그 안에서 기능을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쪽에 구현된 것을 쓰려면 참조만 하면 되고. 그런데 횡단 관심사는 그렇게 구현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AOP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쓰던 이제 방식인데 대부분 이제 그 선언형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 소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 소스들에서 메서드나 속성이나 어차피 이 안에는 메서드 기능 아니면 속성으로 노출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과 메서드나 클래스, 메서드, 함수, 속성 그 앞에다가 어노테이션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명시하는 겁니다. 그 데코레이터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스트.js는 데코레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함수나 클래스나 메서드나 속성 상단에다가 접두사 형태로 해서 뭔가를 딱 너는 여기는 보안 처리를 할 거야. 예외 처리를 하는데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 정보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선언형으로 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어,
데코레이터처럼, 네스트.js 데코레이터처럼 대부분 다 언어들이 다 지원해요. C#, 자바, 파이썬, 뭐죠? 예.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데코레이터 이런 것들 이용해서 클래스 상단, 헤더 부분이죠. 메서드 상단, 속성 상단에다가 이렇게 딱 선언해가지고 이런 횡단 관심사를 쉽고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 예. 자,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